약사님, 음. 엄마들이 애들이 키가 잘 안 커서 고민이라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이들이 잘 안 큰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뭘 신경 써야 될까요? 엄마들이 일단은 해볼 수 있는 게 영양제라도 챙겨 먹이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게 맞을까요? 우리가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먹는 거 아닐까요? 먹는 맞아요. 거? 우리가 잘 먹게 해야 될 것 같고 잘 흡수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어떤 영양제를 쓰죠? 알약을 못 먹는 애기들은 뭐 음. 유산균이나 잘 먹게 하는 거? 예. 밥 잘 먹게 하는 게 우리가 비타민도 있지만 아미노산 같은 것도 네. 좀 쓸 수 있겠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소화가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효소제를 넣은 영양제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홍삼이라든지 녹용 같은 그런 영양제들도 조금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를 애기들 어릴 때부터 먹여도 되나요? 우리가 네. 사실 홍삼이나 녹용은 체질을 가지고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냥 남들이 다 먹는다고 함부로 먹여서는 안 되고 네. 방금 말했던 비타민이라든지 아미노산 또는 유산균이라든지 밥 잘 먹게 하는 그런 물약으로 된 영양제들은 네네. 사실은 어느 정도는 체질에 관계없이 좀 쓸 수 있죠. 근데 엄마들이 어릴 때부터 홍삼 먹으면 좋다고 홍삼을 엄청 많이 먹이더라고요. 네. 의외로 우리나라에서 인삼 재배 지역들의 네. 아이들이 지능이 떨어진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아. 그 말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일단 양기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옛날에는 좀 못 먹고 못 살았어도 지금은 잘 먹잖아요. 네네네. 그 상태에서 몸에 양기를 주는 홍삼이라든지 녹용을 좀 계속 먹게 되면 네. 뇌가 뜨거워져. 그러면 어, 뇌가 뜨거워지면 애가 총명하겠어, 안 총명하겠어? 안 총명할 것 같아요. 많이 그리고 몸에 열이 많은 아이들이 그런 영양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 왠지 모르게 이렇게 산만해질 것 같은 느낌? 맞아.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맞아요. 좀 산만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코피가 터지거나 머리가 계속 지끈거려서 저한테 오는 경우도 있었죠. 어떤 아이는 정말 좋은 녹용을 선물 네네네. 받아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먹었는데 코피가 일주일 동안 계속 터졌던 거야. 근데 그 음.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와가지고 병원에서 지져도 소용이 없다라고 해서 제가 네. 이 몸에 열을 꺼주는 약을 그때는 급하게 네. 한 3일 정도 과립을 써가지고 열을 내려서 커피를 먹게 해줬죠.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체질에 상관없이 약을 네네네. 먹이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되는 문제죠.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함부로 막 먹여도 안 되고요. 그러면은 알약을 먹을 수 있는 애들은 어떤 쪽으로 조금 해주면 좋을까요? 우리가 아이들이 조금 네. 알약을 먹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싸는데도 만약 키가 좀 안 커요 라고 네네네. 한다면 보통 제일 많이 쓰는 영양제가 어떤 걸까요? 일단 엄마들이 요즘은 미네랄하고 네. 비타민하고 그리고 콜라겐도 요즘 엄마들이 인지도가 좀 있으니까 드시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인스턴트를 많이 먹는 애기들은요, 엄마들이 해독을 좀 해주려고 신경을 쓰는 경우들은 많던데 그것도 맞나요? 맞아요. 우리가 네. 옛날에는 키를 키우기 위해서 칼슘을 썼습니다 라고 네네. 하는데 지금 트렌드는 칼슘은 다른 미네랄을 만나지 못하면 키를 키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칼슘, 마그네슘, 아연, 망간 같은 기본적인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있는 미네랄 영양제를 키를 큰데 가장 많이 사용하죠. 네. 그리고 관절에 영양을 보충해가지고 관절 자체가 자극받아서 좀 키를 크게 하기 위해서 콜라겐이라든지 콘드로이친 영양제도 많이 쓰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어서 몸에 독소가 좀 쌓여있다고 네네네. 판단되면 먼저 그 독소를 해독한 후에 그리고 나서 영양제를 좀 처방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독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것이 엽록소 그리고 네. 오메가3 유산균인 거고 이 원리를 보면은 엽록소가 들어가면 우리 인체의 독소하고 이렇게 흡착을 해가지고 네네. 혈액 중에 있는 독소와 흡착을 해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고 세포 사이사이에 있는 독소는 잘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네네. 오메가3를 넣어가지고 세포막이 좀 보들보들하게 해지면서 이 세포막 안에 있는 이 독소가 혈액 속으로 쏟아져 나오게 도울 수 있게 오메가3를 쓰는 거고 그리고 대장 속에 이 독소가 제일 많기 때문에 네. 대장 속에 있는 독소를 해독해줄 목적으로 유산균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해독 영양소가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네네. 한다면 제일 먼저 엽록소입니다. 오메가3입니다. 그리고 네. 유산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 두세 달 정도를 써서 어느 정도 네네. 이 독소가 해독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그때 이제 미네랄 영양제라든지 콜라겐이라든지 콘드로이친 같은 영양제를 보충해서 키를 크게 네. 하면 훨씬 더 건강하게 잘 클 수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 운동 같은 거를 해도 도움이 많이 될까요? 그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관절을 좀 자극하는 특히 이 고관절과 무릎 관절을 자극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네. 특히 농구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굽혔다가 펴면서 이 탄성을 이용해서 이 관절에 굉장히 큰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키가 잘 크게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농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관절 자체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에어로빅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네네네네. 있겠고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춤을 추는 것도 네.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러면은 먹는 것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먹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인스턴트를 좀 많이 먹으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럼요. 우리가 네. 독소가 아무래도 많다 보면 이 몸의 말단이 막히게 되거나 염증화되기 때문에 네.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없게 되듯이 우리 인체도 제대로 자랄 수가 없게 되겠고, 나중에는 그 염증이 결국은 두통이라든지 피부 염증이라든지 또는 만성 두드러기라든지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결국 성장이 된다 하더라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네.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고 키가 더 잘 큽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인체가 건강해져서 어떤 다른 질병을 앓지 않게 되고, 가령 감기를 앓지 않는다거나 두드러기라든지 두통이라든지 배앓이를 앓지 않게 된다면 네. 훨씬 더 잘 성장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겠죠.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영양제처럼 한약으로도 키를 키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 키를 예. 키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한약입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진짜요? 네. 어떻게 그러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한약으로? 우리가 네. 한약의 원리가 우리 인체의 간신, 비폐, 신이라는 네. 이 5가지 장부를 굉장히 강하게 보강하고 활성화시켜 주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어 심장이 느리고 약해.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키가 잘 클 수가 없잖아. 네네네. 그런데 심장을 강하게 이렇게 보충해줘. 네. 그럼 더 잘 크겠죠. 네네네. 또는 간이 굉장히 약하고 긴장돼 있어. 네. 그런 경우에는 간의 긴장을 풀어주고 강화시켜 줌으로써 이 아이의 영양분이 합성되거나 분해되는 능력이 높아져서 키가 잘 클 수 있겠죠. 네네. 하지만 뭐니 해도 키를 크게 하는 우리 인체의 신장, 즉 신장 옆에 있는 부신이라는 호르몬 기관을 자극 활성화시킴으로써 우리는 키가 잘 크게 되죠. 그러면 그 부신을 활성화시키는 거는 일단 근본적으로 한약이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네. 특히 우리 음식으로 그 부신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좀 어렵고, 네네. 한약으로는 이 부신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네. 영양을 보충하고 그쪽에 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면서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활성화되면 골수와 척수가 활성화되면서 그쪽으로 뇌까지 올라가는 이 뇌수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뇌에서 호르몬을 제대로 분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애기들 혹시 이 한약을 먹으면서 잠까지 잘 자면 네. 키가 더 잘 클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부신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한약을 쓰면 우리가 네네네. 키가 잘 크게 하고 네. 청명도 또는 체력도 더 좋아질 수 있는데, 네네네. 문제는 아이가 잠을 안 잔다면 잠을 잘 자게 해주는 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이 아이의 경우는 부신을 활성화시켜주는 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잠을 못 자게 하는 이 원리를 깨줘야 되죠. 예. 만약에 아이가 혈액의 질이 너무 약해요 라고 하면 음. 혈액의 질을 보충해야 되고, 네네. 만약에 심장에 열이 떠서 잠을 잘 못 자는 경우라면 네. 심장의 열을 완만하게 내려주는 것이 네. 잠을 깊게 잘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치료를 해야겠죠. 그런 걸 솔직히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면 어떻게 그 애기 체질을 알 수가 있으세요? 보통은 아이에게 좀 질문을 해서 현재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지, 그리고 네. 특별하게 평소 두통이라든지 두드러기라든지 아토피 같은 건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묻고 나서 네. 이제 우리가 맥박을 좀 봐요. 근데 이 맥박이라는 것은 한의원에서 말하는 그런 정도의 맥박은 아니고 오른쪽 왼쪽이 굉장히 탄력 있게 비슷하게 잘 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측정해서 아이가 지금 현재 건강한지 허약한지 또는 열이 차 있는 정도는 알 수 있죠. 근데 선생님, 한약이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제 주위에는 막 우술이나 네. 가시오가피나 이런 거를 끓여 먹으면 좋다고 네. 막 임의대로 끓여 먹은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그게 맞을까요? 우리가 우술이라든지 가시오가피는 조금 전에 말했던 부신을 강화시켜주는 약은 아니에요. 그런 네네. 약을 먹이면 키가 큽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죠. 원래 부신을 강화시켜야지 키를 네. 크게 할 수 있다겠으니까. 원래 가시오가피는 우리가 찬바람을 쐬거나 약간의 감기기로 몸이 뻑적지근할 때 이것을 약간 발산시켜줘서 몸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관절에 되게 효과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성장에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술이라는 약초는 하초의 순환을 좀 활발하게 하고 관절 자체에 염증이 있을 때 이걸 좀 풀어주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아이들의 경우에는 관절에 염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절 자체를 좀 자극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술이 맞지 않겠죠. 차라리 한약이 가격적으로 좀 부담될 경우에는 한약 과립으로 부신을 좀 강화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위장의 소화를 올려준다든지 또 네. 배앓이를 없애준다든지 또는 혈사를 조종해주는 처방이 그 아이에게는 어떤 약초를 끓여 먹는 것보다는 굉장히 큰 보약이 되어서 성장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한약뿐만은 아니고 과립으로도 아기들 키 크는 데나 아기들 힘들어하는 부분을 고쳐줄 수 있는 거네요. 아이들의 키 크는 부분뿐만 아니라 먹고 싸고 자는 부분을 좀 어느 정도는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아이가 성장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진짜 여러 가지로 선생님한테 성장에 대해서 도움을 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제 주변 분들한테 체질에 맞게 영양제든 한약이든 맞게 복용할 수 있도록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애들 2차 성징 하잖아요. 네, 그러면 네. 성조숙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2차 성징이 조기에 나타나면 특히 막 8살, 9살 때 나타나면 엄마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그렇죠. 키가 크지 않을까 되게 걱정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고 영양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동양의학적인 한약으로는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조금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했습니다.